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캐드와 드림플러스를 활용한 슬기로운 캐드 생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SCK 박주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할 호건코리아 김현진 과장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직접 보내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오토캐드 자동화 핵심 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생산성 제도 팁, 오토캐드 보너스 툴, 오토캐드 무료 자동화 기능 추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산성 제도 팁인데요. UCS와 UCS 팔로우 시스템 변수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객체 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사용자 좌표계인 UCS를 회전하면 훨씬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X, Y 좌표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UCS 명령을 실행을 하고 기준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객체 방향과 동일하게 좌표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선도 XY축과 동일하게 회전이 되고요. 직교 모드를 실행했을 때도 회전된 축을 기준으로 라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UCS 팔로우 시스템 변수를 0에서 1로 변경할 경우에는 종이를 돌려서 작업하듯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명령어 UCS 엔터, 옵션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이 될 객체를 선택하면 지금 십자선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각형을 그리거나 문자를 작성할 때도 회전된 축을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라인을 그릴 때도 직교 모드를 실행을 하면 변경된 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UCS 엔터, W 엔터 하면 원상복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CS 팔로우 시스템 변수를 1로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하고 UCS 엔터, 기준이 될 객체 선택 또는 E 엔터 하셔도 돼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회전이 돼서 기울어진 객체에서 인면도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부분의 객체를 클릭하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UCS 엔터, W 엔터로 원상복귀 해서 자유자재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바로가기 메뉴 사용자화인데요. 우리가 그 모형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어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옵션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접근성이 쉬운 이 메뉴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던가 또는 뭐 명령어가 좀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다던가 하는 명령어들을 추가해 놓으면 좀 더 빠르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도면층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도면층을 끄는 명령어라던가 특성 일치, 뭐 자주 사용하는 치수 같은 것들을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를 사용자화하기 위해서는 오토캐드의 제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창을 열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목록에 바로가기 메뉴를 확장을 하고 그 안에 보면 기본 메뉴라고 있어요. 그 기본 메뉴를 확장을 해 놓으시고 아래쪽에 명령 리스트에서 본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명령을 검색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시면 지금 이 기본 메뉴에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치 프로퍼티 할 때 AMA 엔터 하지 않고도 마우스 우클릭하면 바로 지금 이렇게 특성일치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도면층 분리해서 내가 필요한 도면층만 켜서 작업을 하시다가 다시 도면층 켜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익스프레스 툴인데요. 익스프레스 툴은 오토캐드의 원래 보너스 툴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기능이에요. 설치가 되셨다면은 지금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스 탭이 생겼을 거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추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 버전부터는 익스프레스 툴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지만요. 그 아래 버전, 2021 이하 버전은 설치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익스프레스 툴에 설치 체크를 해 주셔야 설치가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음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는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 오토캐드 2000 버전을 선택하고 변경에 들어가셔서 기능 추가 또는 제거해서 익스프레스 툴에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시 익스프레스 툴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프레스 툴 기능 중에 유용한 기능들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슈퍼 해치인데요. 해치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해치 모양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막 메모장에 좌표를 입력해서 만들기엔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좀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미지나 블록, 외부 참조, 와이프아웃 항목을 이용할 수 있고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블록을 만들면 이 블록 자체로 해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가 이 사각 박스에 블록을 하나 만들었고 블록을 클릭하고 이 블록으로 해치를 넣겠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블록이 기준 유닛이 돼서 타일 형태로 이렇게 해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블록이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이라면 이 외부 첨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될 이미지를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 이미지로 이렇게 해치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와이프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처럼 해치 위에 올라가는 객체, 이 객체를 위해서 이걸 트림을 하지 않고 가리기 객체를 이용을 해주는데요. 사실 기본 오토캐드에 있는 와이프아웃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 지금 이 변기와 같은 모양은 다 일일이 따야 되거든요. 근데 슈퍼 H에 있는 와이프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면 한번 클릭해서 영역을 인식을 해서 와이프아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는 숫자는 뭐냐면 곡선 부분에 얼마나 매끄럽게 들어갈 것인가 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교하게 들어가지만 그만큼 메모리는 더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립핏 명령인데요. 우리가 도면에 삽입한 외부 참조를 동그라미 원의 형태로 만약에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각형의 각도를 많이 줘서 마치 원처럼 보이게 해서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클립핏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원 자체를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 참조를 잘라주실 수 있고요. 또는 폴리선을 이용해서 꼭 동그란 모양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유자재 형태로 외부 참조를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블록도 마찬가지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블록이 경계에 걸쳐진다면 블록을 분해하고 트림을 하겠지만 클립핏 명령 사용하시면 블록도 다양한 원하는 형태로 잘라주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N카피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명령어와 있는 위치도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N카피는 내가 도면 안에 첨부한 외부 참조에 있는 객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원래는 이제 외부 참조 도면에 들어가서 그 객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작업하는 상태에서 N카피 명령 입력을 하시고 외부 참조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냥 있는 도면에 붙여넣기,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외부 참조에 있는 객체를 도면 객체로 복사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EXTRIM, X트림인데요. 지금 이 EXTRIM, X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 없어요. 그냥 명령어로만 존재하는 기능이고요. 이건 뭐냐면 일일이 클릭하거나 뭐 드래그해서 트림하지 않고 경계를 기준으로 내가 클릭한 방향을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작성한 이 객체의 경계를 이 원으로 선택을 하고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바깥쪽이 트림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안쪽을 선택하면 원 안쪽이 트림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경계는 꼭 원일 필요는 없고요. 사각형일 수도 있고 라인을 기준으로 뭐 오른쪽과 왼쪽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EXTRIM 엔터, 객체 선택, 바깥쪽 선택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나머지 걸쳐져 있지 않은 객체는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EXTRIM 엔터, 안쪽 경계 선택하면 내부에 걸쳐진 객체 트림 됐고 이번에는 클립핏 해서 저 블록을 삭제를 해볼게요. 네, 블록도 이렇게 트림 경계에서 있는 블록도 트림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도 작업하실 때 사실 배치에서도 많이 작업을 하시지만 만약에 모형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EXTRIM, X트림 기능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트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브레이크 라인인데요. 브레이크 라인은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양쪽에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이렇게 지금 파단선 기호가 자동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튀어나가게 할지 이 심볼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도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기호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이게 도면 안에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이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바로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로 즉각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버스트 명령어인데요. 우리가 속성 블록을 가끔 이제 분해를 해서 그냥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속성 블록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의 내용이 나오게 분해가 돼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버스트 명령 사용하시면 속성값 그대로 분해가 되고 이 속성값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커서가 생성이 되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tCount와 tCircle 명령인데요. tCount는 지금 이 문자 앞에 1, 2, 3, 4 뭐 이런 숫자를 자동으로 증분되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자에서 제가 시작 번호 1부터 1씩 증가하게 머릿말로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 문자의 앞쪽에 1, 2, 3, 4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100부터 10씩 증분하게 꼬리말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100부터 100, 110, 120, 130 이렇게 문자 뒤에 추가되게 할 수 있어요. 꼭 문자는 이렇게 나란히 있을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문자 선택해서 숫자가 자동으로 중분되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서클 같은 경우는 선택한 문자를 한 번에 문자 주변에 원을 그린다거나 슬롯을 그린다거나 사각형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에다 넣고 복사해서 가운데 문자를 수정하고 뭐 이렇게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유사 선택이나 신속 선택으로 문자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T서클 하신 다음에 원하는 형태를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토 넘버 기능 실행하고 Y축을 기준으로 1에서 1씩 앞에 추가를 하겠다.
또는 Y축을 기준으로 100에서 10씩 뒤에 추가하겠다. 그리고 전부 선택해서 문자 주변에 슬롯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문자 외곽에 도형을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의 사이즈도 물론 사용자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인데요. 우리가 휴대폰에 어플을 추가하듯이 오토캐드에도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추가를 해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드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외부에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습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리습을 아이콘화해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앱, 그냥 구글에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라고 검색만 하셔도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는데 무료 앱에 상당히 괜찮은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앱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접속을 하시고 오토데스크 계정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 하시고 원하는 무료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오토캐드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애드인 탭에 잠시만요. 애드인 탭에 이렇게 제가 추가한 어플들, 오토캐드 앱들이 보이고요. 이 중에 1, 2, 3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인크리먼트 앱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클릭을 이렇게 할 때마다 숫자가 중분돼서 클릭이 돼요. 숫자뿐만 아니라 대문자, 영어 대문자, 이 앞부분을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문자에 체크하면 대문자가 증분돼서 소문자에 체크하면 소문자를 증분해서 그리고 16붙임법으로 숫자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로마 숫자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부터 뭐 1씩 증가하게 할 건지 10부터 10씩 증가하게 할 건지 그 기준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뭐 X1 아니면 뭐 1 다시 이런 앞에 내용을 추가하겠다 또는 뒤에 내용을 추가하겠다라는 것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요. 텍스트의 스타일이나 높이도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속성 블록도 증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샘플에 있는 이 속성에 앞에 그 접두어에 X를 추가를 해서 그냥 1, 2, 3, 4 이렇게 클릭해서 작성을 해 보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손쉽게 증분해서 숫자를 추가할 수 있고 대문자도 추가를 하고요. 소문자 A부터 뭐 2칸씩 하겠다 라고 하면 2단계씩 자동으로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너무 쉽고 뭐 또 숫자를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자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좌표 자체를 메모장에 적으셔서 그거를 복사해서 명령창에 붙여넣기 하면 그 좌표에 맞게도 숫자가 증분돼서 자동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음은 드로잉 퍼지인데요. 드로잉 퍼지는 우리가 보통 PU 명령어로 퍼지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퍼지를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그 도면을 실행을 해서 거기서 명령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드로잉 퍼지에는 배치 퍼지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폴더라고 나오는데요. 폴더 단위로 내가 그냥 열지 않은 도면들 셀렉트 드로잉스에서 여러 도면을 몇 개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예 폴더 단위로 한꺼번에 퍼지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를 해서 파일 크기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기존 사이즈랑 삭제했을 때 사이즈를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항목들이 몇 개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드로잉 퍼즈가 1이었거든요. 지금 그 앞에 숫자 자동 증분의 1이 자리를 뺏겼는데 저도 이 드로잉 퍼즈는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퍼지한 도면을 기존 도면에 덮어쓰기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원본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뭐 접두어나 접미어를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다음은 토탈 랭스인데요. 이거는 선이나 호, 포리선, 원 또는 그 조합을 해서 선택한 여러 객체의 총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라인, 폴리라인, 서클, 아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도면 안에 있는 라인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라인에 체크해 주시면 도면 안에 있는 라인의 길이의 합을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라인과 폴리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총 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캐드의 생산성 팁과 익스프레스 툴 그리고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 앱의 몇 가지 인기 있는 앱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캐드 채널에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데모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캐드 채널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툴 같은 경우에는 시즌 9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건코리아 김현진 과장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은 드림플러스의 핵심 기능 마스터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드림플러스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드림플러스 핵심 기능 마스터에는 MPL, 그 다중 플롯과 그리고 엑셀 관련한 기능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드림플러스 팁에서는 두 가지 명령어, 즐겨찾기 명령어와 없는 글꼴 일괄 수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림플러스 핵심 기능 마스터입니다. 다중 플롯은 드림 플러스 사용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파워풀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것 때문에 드림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MPL이라는 것은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MPL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뉴 위치는 풀다운 메뉴에 드림 플러스, 유틸리티, 다중 플롯 이렇게 선택하시면 명령어가 위치해 있고요. 명령어 사용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한 도면에 여러 도각이 있는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DF 병합으로 출력하고 싶을 경우에 MP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각들이 도면 내에 축척이 다른 경우, 회전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MPL을 사용하셔서 다중 출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파일로 출력을 할 경우 특정 위치의 문자나 그리고 속성 도각의 문자 그리고 속성 블록에서 내용을 읽어 오셔가지고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니까요. 요거는 데모 파일 보시면서 제가 이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절차는 총 제가 좀 세분화돼서 나눴을 경우에는 한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따 데모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 플롯 첫 번째 스텝입니다. 프린터 용지 스타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본 메뉴에서 다중 처리해 보시면 다중 플롯 기능이 위치해 있고요.
풀다운 메뉴에서도 유틸리티에 보시면 명령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프린터, 용지, 스타일 지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프린터는 직접 프린터로 설정하시고 싶으시면, 출력하시고 싶으시면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지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A3 용지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CTB 파일 선택들 많이 하시는데 요거 칼라에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플로 스타일이죠. CTB 파일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목록을 옵션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프린터 용지 스타일 지정이 끝났으면 파일을 업로드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활성 도면 클릭하셔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도면 추가하셔도 되고요. 직접 도면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하실 때 그 탐색기 여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다 추가가 됩니다. 목록상에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위아래로, 맨 위로, 그리고 맨 아래로 지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삭제하는 방법도 하나 선택해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전체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 스타일을 각각 지정을 하시는데요.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플로 스타일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하나 선택하셔서 스타일 선택하시고 우측에 선택 목록 플로 스타일 지정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스타일 한번 지정하시고 전체에 업로드된 도면에 대해서 플로 스타일을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도면 그 목록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목록들을 나중에 사용하실 때 저장하셨다가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목록을 웹으로 내보냈다가 전체 삭제하신 다음에 아까 저장해 놓았던 목록을 다시 여시면 목록과 플로 스타일이 지정된 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업로드가 다시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롯 영역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각 특정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각 선택해 주시고요. 플롯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설정 완료하시고 나가시면 기존의 그 파일이 저장된 파일명 그대로 그 뒤에 각각의 도각들이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파일명이 지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체크하신 거 그거 체크하시고 나서 특정 위치 문자를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각의 속성 값을 등록하셔도 되고 속성 블록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도면의 일부에서 도면 번호를 제가 가져왔고요. 공백도 제거해보고 그 다음 꼬릿말에 언더바를 붙여봅니다. 그 다음 도면 번호 제가 또 001 또 추가하고 싶으면 이게 1번 시트거든요. 001 1번 시트 영역 지정하셔서 공백 제거하신 다음에 하시면 도면 번호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면 이름 특정 위치 문자 등록 클릭하시고 위치 지정하신 다음에 드로잉 타이틀에 보시면 1층 공사장 현황도라고 있잖아요. 요거 영역 지정하셔서 값을 가져옵니다. 공백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도각 블럭을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001이 언더바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꼬릿말 뒤에다가 언더바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이름 테스트를 해보면 도면 번호가 이렇게 지정한 대로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정확하게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 완료해 주시고 등록 종료를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옵션 설정하는 것과 플롯 설정하는 것 보시겠습니다. 축적은 자동 맞춤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플롯 순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 도각에 배치된 사용자가 그 원하는 플롯 순서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플롯 순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각에 따른 정렬 기준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로 플롯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클릭을 하시면 탐색기에서 지정한 경로대로 파일이 그쪽으로 저장이 되고요. 출력 도면 폴더에 저장하면 지금 그 활성화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 위치에 그대로 출력 도면이 저장이 됩니다. PDF 병합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병합 후에 개별 PDF가 삭제되는 거 요거 클릭해 주시면 한 파일로 병합한 다음에 각각의 도각에 있는 출력된 도면들이 삭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출력이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금 제가 그 호건코리아 웨비나라고 파일이 병합되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파일만 빼고 나머지 도각으로 출력된 파일들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 하시면 지금 그 각각의 도각별로 지금 출력이 다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탐색기 창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도각으로 설정한 플롯 영역을 설정한 지금 파일들이 다 지정된 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도면 번호와 파일명 또한 지금 지정된 대로 다 나왔습니다. 출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의 도각들이 출력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호건코리아 웨비나라고 병합된 파일 하나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도면들이 다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합 후 개별 PDF 삭제 요거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NPL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설정 저장 UI 창에 그 하단에 보시면 설정 저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즐겨찾기 이름 입력. 네, 요거 한번 그 유념해서 보시면 각각의 설정 값들을 사용자가 즐겨찾기를 해 놓고 이런 도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돼. 또 다른 도면들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돼. 즐겨찾기 값들을 각각에 따로따로 다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즐겨찾기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NPL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NPL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엑셀에 대해서 엑셀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관련 기능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원래 그 드림에는 엑셀 관련 기능이 6가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 3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표를 캐드로, 그리고 캐드 표를 엑셀로, 그리고 테이블 표를 엑셀로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셀 표를 캐드로 etc 명령어입니다. 네, etc 명령어는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엑셀 관련 명령어들이 다 모아져 있는 그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엑셀 표를 캐드로. 그리고 제가 이 명령어 보여드리려고 우측에다가 표를 하나 작성을 해놨는데요. 요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도움말에 요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작성을 해서 네, 한번 보여드릴 거고 UI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 쓰기에 관련한 그리고 표 그리기에 관련한 레이어 배치 그리고 높이 값 그리고 셀에 관련한 옵션 값들 그리고 다른 기타적인 옵션 값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 옮기고자 하는 엑셀의 영역을 지정을 하셔서 캐드에 와서 포인트 하나 클릭해 주시면 네,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엑셀에서 작성해 놓은 표 보시면 제가 문자 방향이라든가 정렬 이런 거 다 이상하게 막 해놨잖아요. 네, 요거 값 그대로 캐드로 정확하게 넘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옵션 값을 좀 다르게 선택을 해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 사이 빈 공백을 제거하고 그리고 엑셀에서 컬러가 그대로 캐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옵션 값을 지정해서 확인 누르시고
CAD에서 포인트 하나 클릭하시면 지금 엑셀 관련 명령어 세션이 띄어쓰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CAD로 넘어오면서 옵션 값 지정하면서 띄어쓰기가 다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컬러도 동일하게 지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엑셀에서 내용들을 좀 수정해 보는 거, 그리고 CAD상에서 이걸 업데이트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엑셀에 있는 표를 CAD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엑셀 관련 명령어 세션 요걸 좀 값을 바꿔볼 거예요. 엑셀 표를 CAD로 etc 명령어죠. 그리고 숫자에 관련한 값들도 좀 바꿔보고요. 네, 날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 네,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써보고 나서 이 값들이 어떻게 CAD상에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꾸실 때는 이 상태에서 etc 명령을 다시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엑셀 수정 도면 업데이트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형 계정을 표시하겠다라고 옵션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엑셀상에서 수정한 값들이 지금 도면에서는 구름형 계정으로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명령어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드림 플러스 설정 초기화 백업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초기화 해주시면 오류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음은 즐겨찾기인데요. 설정한 값들을 아까 MPL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즐겨찾기로 옵션 값들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최초에 설치된 그 값 그대로 스탠다드라고 즐겨찾기를 하나 등록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표 그리기에서 셀 높이와 셀 너비를 사용자 너비로 새롭게 지정을 한 다음에 즐겨찾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 찾으셔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옵션 값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CAD표를 엑셀로 CTE 명령어입니다. 네, 옵션 값 보시면 CAD표를 엑셀로 보냈을 때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가로 정렬, 세로 정렬 값 다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etc 명령에서 보신 거와 좀 옵션 값들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행 높이, 열 너비를 자동 맞춤하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지정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CAD상에서 옮기고자 하는 표의 영역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엑셀로 가셔서 셀 하나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엑셀에 있는 표가 옮겨지고요. 그리고 옵션 값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행 열너비 자동 맞춤 그리고 컬러 옮겨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열너비가 다 자동 맞춤이 되었죠. 네, 속에 있는 텍스트 컬러가 CAD상에서 핑크빛 컬러인데요. 요거 엑셀상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AD상에서 목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수정하시고 나서 엑셀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명령어 다시 입력해 주시고요. 도면 수정 엑셀 내용 업데이트 클릭해 주시면 완료 창이 뜨면서 이렇게 목록 값이 엑셀 상에서도 동일하게 수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엑셀에 있는 값을 수정했을 때 지금 소개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합계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수정하셨으면 다시 명령어 입력하셔서 엑셀 수정 도면 업데이트 클릭하셔야 되겠죠? 또 그룹형 계정이 표시되도록 옵션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완료창이 뜨면서 엑셀 상에서 수정한 값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CAD에서 저렇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름형 계정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구름형 계정도 크기를 조금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테이블 표를 엑셀로 보내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AD상에서 테이블 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엑셀로 보내실 때 활용하는 기능이고요. UI 한번 보시면 기존에 두 개 설명드린 그 UI 설정 값하고 비슷한데 지금 업데이트의 내용이 좀 하나 추가됐어요. 선택한 셀만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셀만 수정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CAD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값을 수정을 다 했고요. 다음에는 명령어 입력하신 다음에 네, 선택한 셀만 업데이트 확인하시고 도면 수정 엑셀 내용 업데이트 클릭하신 다음에 표 선택하시고 이거 영역 지정을 하실 때 꼭 그 셀 내부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셀 외부로 하시면 이게 오류가 나게끔 되어 있어서 요거 항상 유념하셔서 요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내부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된 값 확인해 보면 선택한 셀에 대해서는 저렇게 노란색으로 값이 변경이 되었는데 선택하지 않은 셀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드림 플러스 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저번 웨비나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드림에는 한 450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 팁들과 명령어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것을 조금 사용자분들한테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명령어들이 뭐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션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즐겨찾기와 없는 글꼴 일괄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웨비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약간 시리즈물 같이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드림 플러스 팁 즐겨찾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겨찾기 명령어는 풀다운메뉴 유틸리티에 가보시면 폴더 도면 즐겨찾기라고 있고요. 이 명령어는 사용자가 CAD 작업을 할 때 어떤 폴더 체계화를 해놓고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탐색기를 열어놓고 CAD하고 왔다 갔다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업 로스가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되게 거추장스러운 일이거든요. 뭔가 찾아서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라 요거 드림에 있는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새 그룹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호건코리아 슬기로운 CAD 생활 웨비나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에 이제 폴더 체계를 등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즐겨찾기 폴더를 추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폴더 선택, 그럼 추가하면 플러스라고 하나 뜨면서 폴더가 하나 추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 폴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이름을 지정을 하나 해주시고 슬기로운 CAD 생활 앱이나 샘플 도면이라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등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탐색기 여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저렇게 즐겨찾기 등록하시면 돼요. 네,
3개의 파일 다 등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즐겨찾기 된 도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상태에서 오픈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뭐 오픈 명령어 입력하시거나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자주 사용하시는 도면들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요. 네, 이럴 경우에는 잘 접근하셔서 적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뭐 어떤 뭐 프레셔라든가 이런 것 좀 덜 받을 수 있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없는 글꼴 일괄 수정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외부에서 도면 불러왔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글꼴이 없어서 글꼴을 대치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누락된 글꼴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뭐 대치를 지정하겠습니다 해서 뭐 대치를 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해도 도면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텍스트가 물음표로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작업하시는 경우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외부에서 도면 불러와서 확인하시거나 이럴 때 뭐 이런 거 있으셔서 폰트 따로 저장해가지고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드림에 있는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FTF 입력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트루 타입 글꼴을 선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CAD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시거나,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윈도우 트루 타입 글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토캐드 글꼴을 선택을 하셨다가 이게 또 안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맑은 고딕으로 활성 도면 추가해서 확인 누르시면 처리 결과에 변경 완료라고 나타나면서 네, 맑은 고딕으로 모두 변경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가 그 질문과 답변, 그 설문조사 진행을 할 건데,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사은품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앱이나 중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또는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시고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날아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꼭 설문조사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시간 조금 드리고요. 저희가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접속해서 저희가 그 질문 받은 것 좀 정리도 해보고 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질문 주셨던 거 몇 개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쓰는 기능은 APT로 사용되던 건데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림 플러스 기능이랑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기능이랑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이 익스프레스 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 하나로 치는 거지요라고 문의 주셨었는데요. 그 자동으로 숫자 아마 그 오토 넘버링 할 때 문의 주신 것 같은데 문장이 꼭 그 멀티 라인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여기저기 쓰여 있는 문자도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숫자 그 축을 기준으로 중분돼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기능들은 CAD 몇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요. 그 R14 버전이라고 아주 오래된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라서 거의 지금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토캐드라면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토캐드 LT는 그 외부 서드파티나 익스프레스 툴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캐드 사용자분들이시라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위 버전도 익스프레스 툴 아까 제어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캐드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네, 드림 플러스 관련한 질문들은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더니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답변이 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답변 드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만요. 채팅창을 한번 네네. 볼까요? LT 버전 잠깐. 이거 드림 플러스 문의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드림 플러스 관련해서 LT 지원 버전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건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 지금은 그 LT 버전 지원이 불가능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아니요.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 따뜻한 연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 참석 많이들 해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12월인데 올해는 업무에도 좀 많이 집중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 활기차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음 웨비나 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네.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